네, 오늘 좋은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되는 하루인데요. 자, 오늘 주요 산업 뉴스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반도체와 더불어서 많은 얘기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와 관련된 뉴스입니다. 최근 어쩔 수 없이 반도체 얘기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 삼성전자에는 비교적 긍정적인 뉴스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자, 28년도에 나올 구글의 TPU에 있어서 삼성의 빅메모리가 수주를 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TPU 자체를 수주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쉽게도 그건 아닙니다. 지금 메인 칩은 TSMC가 1.4나노 공정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요. 물론 그때까지 TSMC도 1.4나노 공정을 이룰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메인 칩은 그렇고, 그러면 메인 칩이 있으면 이 메인 칩과 HBM을 연결하는 연결부가 있겠죠. 이런 것도 그냥 예전에는 쉬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최근에 어드밴스드 패키징으로 가면서 이런 패키징 자체가 굉장히 고난이도 기술이 됐고, 그 고난이도 기술을 TSMC가 독점하면서 여러 군데 병목이 생기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코어스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들을 인텔이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빨리 개발해 주길 원하고 있는데 그 연결 부품과 HBM을 삼성전자에 맡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HBM이야 여기저기 수주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긍정적인데 그 연결 부품, 비메모리 쪽에서 이런 일감들이 계속 늘고 있다. 그래서 비메모리에서 칩은 테슬라와 함께하고 있고 퀄컴이라든지 일부 업체들의 넓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패키징 쪽까지 계속 넓어지는 뉴스들이 하나둘씩 나오다 보니까 이것은 삼성전자의 빅메모리 부분의 실적 개선이 정말 하반기에는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요소이기도 하고, 또 미래일감을 확보했다는 차원에서는 또 긍정적이기도 하고요. 결국은 결론은 뭐냐? TSMC의 캠파가 아무리 지금 증설을 하고 있지만 이 칩도 만들고 그다음에 어드밴스드 패키징도 혼자 다 하기에는 일감이 너무 많다는 게 핵심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텔이나 삼성전자로 일감이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뉴스는 조선 관련 이슈인데요. 자, 계속 지지부진하게 이게 왜 안 되지 해왔던 KDDX 사업이 결국 결론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알려지고 있는 뉴스의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자, 뉴스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 하나오션이 결정되었다는 것이 지금 시장에 알려지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HD현대 중공업은 그 임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벌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벌점만큼의 차이도 아니다. 즉, 벌점이 없었으면 HD그룹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 좀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 점수가 벌점은 1.4점, 점수 차이는 0.6점으로 하나오션이 선정되었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제 7월 초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결정이 나고 나서도 근데 실제로 일을 할 때 보면 양쪽에 이제 건조의 캐파 자체가 지금 꽉 차 있는 상황이니까 하나오션이 어차피 다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번에 한 6척 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4척, 2척이 됐든 3척, 3척이 됐든 아마 이런 식으로 일감은 나눠할 가능성이 높다. 어쨌든 질질 끌어온 KDDX 사업이 마무리되고 이것 또한 7조 원가량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새롭게 들어오는 것은 하나오션이라든지 HD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나쁜 부분은 아니죠. 그래서 이건 이제 그동안 조선업계 상당히 주가가 부진한데 단비 같은 소식이 될 것 같고,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선도함 건조를 누가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오션이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하나오션의 강점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결정을 HD현대중공업, HD현대그룹이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지, 현재 지금 협업하고 있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아무 영향은 없을지는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뉴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는 당장 이슈가 될 건 아니고 다음 주 뉴스이기는 하지만 미리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자, 엔캐리 트레이드, 우리가 이제 2024년도에 좀 아픈 기억이 있죠. 그때 비트코인이나 증시나 전반적으로 한번 크게 조정받은 적이 있고, 엔캐리 청산과 관련된 두려움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내용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과 관련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지금 BOJ는 0.75에서 1%로 거의 인상이 확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살펴봤다시피 ECB도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고,
BOJ도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언제인지 모르지만 연준도 아마 금리 올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전 세계 3대 중앙은행이 모두 금리를 올리는 것, 이런 긴축 분위기가 증시가 안 올랐다면 괜찮은데 많이 오른 상황에서 부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누구나 하고 있죠. 근데 이거보다 더 먼저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산은 비트코인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최근에 급락하고 있잖아요. ETF 쪽에서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런 비트코인의 하락이 이 BOJ의 엔캐리 청산을 반영한 것이 아니에요. BOJ가 엔캐리 청산을 한다는 게 아니고, BOJ가 금리를 올리면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렸던 사람들이 부담을 받아서 결국은 투자했던 위험자산에서 약간의 차익 실현을 하지 않을까라는 부담감이 비트코인에는 선반영되고 있고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죠. 아직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요. 알려진 악재이기 때문에, 자, 이것이 무슨 영향을 주겠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다 아시다시피 엔캐리 자금은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BOJ가 이번 금리 인상이 끝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올린다, 엔화가 강세로 돌아선다는 뉘앙스가 보이면, 그러면 엔화의 저금리로 돈을 빌렸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미 투자한 자산에서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실행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높아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선반영된 측면이 있어서 별 이슈가 아닐 수도 있지만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고, 특히 많이 오른 자산일수록 더더욱 그렇다라는 점도 더불어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미국 주식, 비트코인 등 상당히 많이 움직였던 단기 차익 자산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제 경고 사인이 켜지고 있다는 점 정도만 한번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뉴스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뉴스인데요. 자, 우리도 스테이블 코인 얘기가 작년부터 흘러나왔는데 아직 진행된 건 아무것도 없고, 결국은 이 금융시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안들 통과가 지방선거도 끝났으니까 아마 하반기에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스테이블 코인도 그와 같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뉴스 살펴보시죠. 자,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돼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발행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금융권은 금융권 중심으로 해달라, 한국은행과 금융권 내에서만 머물러야 된다는 입장이 있고, 가상자산업계에서 뭔 소리냐, 금융권만 하게 되면 이거 왜 하는 거냐, 혁신을 위해서는 가상자산업계, 비금융권에도 열어야 된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분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건 좀 결정을 봐야 되겠지만, 선도적으로 한 미국과 유럽을 보면 이쪽도 민간이다, 금융권이다 이렇게 제한한 건 아닌데, 아무래도 이게 이제 실제로 돈을 유통시키는 것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격 제한을 두고 그 자격 제한에 맞는 업체들에게만 이것을 허용해 줬다라는 것은 분명히 이제 주목해 볼 사항이죠. 그래서 원래 가상자산 법안이 처음 나왔을 때 자본금 5억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는 아마 안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적어도 큰 규모, 가장 중요한 건 준비금이겠죠.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게 가치 변화가 없어야 되는데, 그러면 1원을 항상 1원으로 바꿀 수 있는 이 준비금을 얼마나 잘 마련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고, 그 정도의 규모가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회사가 망하더라도 내가 그 가상자산을 청구했을 때 그 돈을 그대로 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법안들의 속도와 관련된 상황에 따라서 종목들이 아마 춤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에도 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꽤 많이, 그 결제 계열에 있는 종목군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두나무를 포함한 이 가상자산 쪽에 있는 거래소들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기업과 산업들이 연계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하반기에 우리가 한번 또 주목해 봐야 될 포인트는 아마도 이쪽에서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꽤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것도 미리 한번 준비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국회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도 이 시간을 통해서 캐치되는 대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돈 되는 뉴스는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